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에는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와 인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중국 국민들은 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음식과 채소 등의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각급 관리들이 이러한 기부 물자를 이익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종종 다른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드러내곤 했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상하이 시민 다이씨가 현지 매체인 지무신문에 전한 바에 따르면 그는 상하이 푸동신구의 한 중고 상점에서 새 것처럼 보이는 접이식 침대 2개를 각각 160위안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침대에 구호 물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파란색 1인용 나무 판자 침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감독 제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침대를 판매한 상점 주인은 한 위챗 닉네임 이마평천이라는 판매자로부터 하나에 53위안에 수십 개를 구매했다고 하며 주인은 그때 다른 사람들도 이 침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중고 가구 파는 곳인데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꽤 급하게 필요했는데 침대 품질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고 있는 물건이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식경로로 온 건지 다시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어요. 문제 없으니까 가져가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도 이 침대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침대가 50개 정도 더 있는데 2개만 진열해놨고 나머지도 다 정상적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원래 180위안을 불렀는데 내가 160위안으로 깎았고 집까지 배달도 해줬습니다. 접이식 침대의 추적 코드를 확인한 결과 이 침대들은 닝보의 이샹 플라스틱 가구 회사에서 2020년 12월 20일에 생산되어 2021년 2월 4일 상하이의 한 창고로 보내졌습니다. 닝보 이샹 플라스틱 가구 회사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공장에서 생산한 이 접이식 침대가 상하이의 어느 기관 창고로 인도되었으며 이후 물자가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침대들은 모두 추적 코드가 붙어 있어 공장에서 나간 것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물자가 입고된 상하이의 해당 기관 창고 측은 2021년 2월에 2만 개의 접이식 침대가 입고되었으며 이는 응급 물자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자는 2022년 4월 상하이 푸동신구 응급관리국으로 이관되었으나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푸동신구 응급관리국 창고관리자도 2022년 푸동신구에서 처리한 구호 물자 중 이 침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월 말 구호 물자 이관 작업 중 원래 철강 공장으로 보내져야 할 침대가 누군가에 의해 몰래 팔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이 사건은 바이두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많은 네티즌이 중공 관리들의 구호 물자 횡령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포장 후 폐기라니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첫째, 구호 물자가 몰래 팔린 것도 문제고 둘째, 재사용 가능한 구호 물자를 폐기하고 새로 구매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왜 폐기해야 하죠?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호품 접이식 침대 판매 사건은 아직 결말이 나오지 않았고 일부 네티즌은 이대로 묻히고 말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13일 X플랫폼 네티즌 초등학생 박사는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 구호 물자가 왜 판매되었는지 궁금하다. 중국의 방진감재법에 따르면 이것은 공무상 횡령죄가 아닌가? 도둑질해서 판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관리하는 물품을 몰래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상 큰 허점이 있는 것인지 공급망 관리에 큰 누락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물자 암거래와 관련된 추문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밤 감숙성 적석산 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2월 21일 국제 브랜드 캐나다구스는 공식 웨이보 계정에 상하이 자선재단을 통해 감숙성 지진 피해 지역에 2,000불의 다운 재킷과 방한 물자를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부 소식은 원래 따뜻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나 중공 관료들의 부정행위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캐나다구스 다운 재킷이 비싸기 때문에 기부 소식이 발표된 후 많은 네티즌은 이 옷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주목했고 중공 관료들이 이 명품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며 농담했습니다. 한 웨이보 네티즌은 한 벌에 약 1만 위안 하는 캐나다구스 다운 재킷 2,000벌이
감숙성 재난지역으로 간다고? 결국 또 웃음거리가 될 거다. 어떤 웃음거리가 생길지 예상해보자 라는 댓글을 남기며 중국 민중들이 중공 관료들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 웹페이지 캡처 사진이 퍼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IP 주소가 상하이로 표시된 판매자가 감숙성 지진 피해 지역에 지원된 캐나다 구스 재킷을 한 벌에 8,500위안, 한화약 161만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몇백 벌밖에 없으니 선착순이라고 홍보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2023년 12월 26일 상하이 자선재단과 감숙성 적석산현 지진구호 지휘본부는 구호물자 판매 행위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상하이 자선재단은 2001벌의 캐나다 구스 재킷이 2023년 12월 24일에 감숙성 재난지역으로 출발하여 25일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숙성 적석산현 지진구호 지휘본부는 구호 물자가 되팔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 고가의 다운 재킷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비싼 옷을 이재민들에게 준다고? 그들은 마음이 불편할 거야 라고 조롱했고 이 옷에 추적 장치가 붙어 있다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이 재킷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사람은 샌위에서 판매되는 것이 가짜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품은 더 가능성이 높은 곳, 즉 관료들에게 배분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샌위에서 판매되는 것이 진품일 수 있으며 재난지역으로 간 것이 오히려 가짜 캐나다 구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3년 12월 28일 X 플랫폼의 한 네티즌이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의 한 전시 판매회에서 구호물자인 다운 재킷이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숙성 지진 피해 지역에 기부한 캐나다 구스 재킷이 다른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판매회 마지막 며칠입니다. 여기 한 가게가 있는데요. 구호 물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부한 오리털 재킷이에요. 한번 보세요. 영상에서는 다운 재킷이 담긴 포대 자국에는 감숙성 이마주 적석산현 민정구 구호물자 접수처라고 쓰여 있고 아래에는 다운 재킷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감숙성 지진 피해 지역에 지원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이 재킷들이 실제로 캐나다 구스 제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분노하며 이 나라는 구제할 길이 없나? 거지한테서 밥까지 빼앗아가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X 플랫폼 한 네티즌은 캐나다 구스 재킷의 행방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스피드, 캐나다에서 감숙성 지진 구호를 위해 기부한 캐나다 구스가 하루 만에 감숙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입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관리가 캐나다 구스의 고급 다운 재킷을 입고 손을 뒤로 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에는 시진핑과 리창의 지시에 따라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장꼬칭과 국무원 작업그룹이 감숙성에서 이른바 구호 작업을 지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새 캐나다 구스 다운 재킷 역시 피해 지역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문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그 당시 추운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음 현장 촬영 영상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당시 간수성 겨울밤 기온은 영하 15도였고 사람들은 야외 공터에서 이불을 덮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중공이 약속한 지진 피해 지역의 구호용 텐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사진은 중공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감숙성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구호 물자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중공 관영 언론 인민일보는 X 플랫폼에 국가방재감재구조위원회 응급관리구 국가식량 및 물자 비축국은 이미 간수성 재해지역에 중앙 구호물자 9만 개를 먼저 지원하고 3차로 2만 2천 개의 중앙 구호 물자를 추가로 배포했습니다. 이번 구호품은 12제곱미터 면 텐트 2천 개와 접이식 침대 5천 개, 면 재킷 5천 개, 면 담요 1만 개 등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중공 관영 언론 인민일보는 또다시 20일 18시 기준으로 재해지역 주민의 임시 거처와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방재감재구조위원회 사무실 응급관리부는 간수성과 칭하이 두 성의 지진피해 지역에 면 담요, 텐트, 면 재킷,
접이식 침대, 난로 등 13만 5,500개의 중앙구호 물자를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자는 풍부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구호 물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캐나다구스 다운 재킷 처리 과정과 상하이 구호 물자 접이식 침대의 처리 과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지진 이후 추운 겨울밤 간수성 현지 주민들이 만든 간이 텐트와 장작불로 몸을 녹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대만 정부가 구호 물자를 어떻게 운송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 4월 3일 대만군 뉴스 에이전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군 뉴스 에이전시의 게시물에 따르면 2024년 4월 3일 대만 화롄 대지진 당시 공군 제6호남연대는 C-130 항공기를 파견하여 구호 및 구조 활동을 펼치고 구조 인력과 구조 장비 및 물자를 재해 지역으로 운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만 정부의 관심과 강력한 지지가 엿보였습니다. 사실 중공정부도 재해 지역 주민들을 매우 관대하게 대합니다. 다만 대상이 자국의 이재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재민일 뿐입니다. 비교 없이는 상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수성 재해 지역의 주민들은 영하 10도에서 15도 이하의 야외에서 이불을 덮고 밤을 보내야 했고 난로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네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공 정부는 이재민들의 안전을 매우 신경써 빠르게 구호 물자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중국 관영언론 인민일보는 11월 8일 아침 8시 중공 정부가 네팔에 지원한 면 텐트 600개, 담요 4,600개 등 긴급 인도주의 지진 구호 물자가 스촨성 청두 쌍류공항에서 출발해 당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공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발전협력국인 네팔에 긴급 인도주의 지원을 즉각 제공했습니다. 사진 속 트럭에는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네팔 지진 구호 긴급 인도주의 물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공이 다른 나라 국민 복지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눈사태가 발생하자 중공 정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인민일보는 2024년 3월 4일에 트윗을 올려 겨울철 내내 몽골에서 5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 전국의 80%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몽골 적십자에 따르면 중국이 몽골에 기부한 구호 물자가 최근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공의 구호 물자를 내몽골 자치구에 전달했는데 구호 물자에는 오리털 재킷, 가정용 구호 상자, 면 재킷, 모자, 장갑 등 방한 의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타 현금 지원을 포함해 총 86만 위안, 한화약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진 속 트럭에는 몽골 눈사태 재해구호 지원 활동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트럭에는 다양한 구호 물자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산당은 국제적인 친구들에게는 대재난에 지원을 잘해주지만 국내 대재난에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강해지라고 한다. 무엇이든 정부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중국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상행하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라는 말로 중공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각급 관리들도 중공의 성격에 따라 자국의 재난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중국 하북성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었고 성내 여러 도시와 농촌 지역이 심각한 재난을 입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이 하북성에 물자를 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하북성 파주시 왕장자 진 임장자촌의 한 마을 주민이 인터넷에 공개한 고발장에 2023년 8월 임장자촌이 홍수 피해를 입은 후 그 지역이 방류구역으로 지정돼 보상을 받게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임장자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범람지역 보상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정부 관료들이 신청한 보상금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을 주민들은 임장자촌의 마을 간부들이 국가의 보상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며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 한 마을 주민이 동영상을 올리며 하북성 남방시 임장자촌위원회에 많은 구호 물자가 오랜 기간 실외에 쌓여 있어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고 있지만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자를 국가에서 배포했는데도 국민들한테는 안 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문 열어봐! 문 열어!
8월 달에 받은 밀가루 물건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다 곰팡이가 피었잖아.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위원회 내부에는 곡물과 같은 많은 물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영상 자막에는 이렇게 많은 홍수 대응 물자들이 곧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지만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일은 원추한 지진 때와 똑같다. 사실 마을 주민들이 물자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공의 정책이 원래 이런 것이다. 가치 있는 물자는 횡령해서 되팔고 가치 없는 것은 그냥 썩도록 놔둔다.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더 귀찮아지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내부자는 차라리 썩게 놔두고 이재민들에게 주지 않는다. 촌장의 친척들이 다 소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에 날리고 햇볕에 쪼이게 되는 거다. 결국 상급에서는 물자를 보관할 창고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니 썩어도 자기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상하이 코로나 봉쇄 때도 여러 주민위원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하는 직원들이 귀찮다고 생각해 물자들이 창고에서 썩어버렸지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사실 중공, 기층, 정부 관료들은 구호 물자를 몰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물자들을 아낌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2023년 8월 3일 X플랫폼 한 네티즌은 이재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전국에서 모은 구호 물자들이 쓰레기처럼 산골짜기의 산더미처럼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많은 구호 물자들이 버려진 모습이 보이며 그 안에는 즉석 라면과 같은 식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티즌이 말한 것처럼 이재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있는데 정부는 본래 그들에게 분배해야 할 식량을 대량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공정부가 외부적으로는 체면을 치장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생사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